올해 추석에 에어컨을 켰어요. 이거 심각하다. 문명의 붕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정말 우리만이라도 좀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올 여름 더워도 너무 더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대기 과학자세요. 너무 네.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올해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네. 매년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보통 제가 기억하는 추석은 날씨가 쌀쌀해져서 엄마가 잠바 같은 걸 사줘요. 시장에 가서. 그 청량한 날씨에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네. 언제나 있거든요. 네. 올해 추석에 에어컨을 켰어요. 이거 심각하다.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우리나라 주변이 작년 초부터 해서 한 3, 4도 정도 해수면이 지금 온도가 높아요. 3, 4도면 엄청 큰 거. 엄청 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근처 바다만 온도가 3, 4도 올라간 거야? 아니면 전체 지구의 바다 온도가 다 올라간 거예요? 1981년 이후에 최근까지 해서 0.6도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갑자기 작년 여름에 0.3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올라갔던 0.6도의 절반이 한 해에 올라가 버린 거죠. 아직까지도 0.3도 올라간 게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40년 동안 0.9도가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는 3, 4도가 더 올라갔어요? 예, 3, 4도가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그럼 왜 우리 주변 바다는 3, 4도가 더 올라가요? 그거는 해양의 이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구 평균 기온을 한 1도 정도 상승을 시켰는데 극단적인 날씨가 한 4배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예.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행동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온도를 높이는 거는. 한 가지예요? 예. 이거는 그것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화석연료를 우리가 쓰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화석 연료라고 하면 뭐 석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석탄, 석유, 가스를 이제 태우게 되면 무조건 거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네. 지구의 온도를 높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햇빛이 지구에 비치게 되는데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바로 우주로 나가는 열을 못 나가게 딱 잡습니다. 온실가스는 뭐예요? 온실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메탄이 한 15% 정도가 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 그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을 붙잡는다.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붙잡아요? 공기는 99%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잖아요. 얘네들은 우주로 나가는 열을 못 잡습니다. 산소는 O2 원자 2개가 붙어 있고 질소가 똑같은 원자가 2개가 붙어 있고 얘네들은 열을 흡수를 못 해요. 그래갖고 다른 열이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C 탄소가 있고 양옆에 산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건 덜렁덜렁거려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을 갖다 자기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아, 그런 원리구나. 이제 그러면은 막 얘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막 흔들리면서 주변에 있는 막 질소, 산소를 갖다 막 이렇게 치게 돼요.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 공기 분자의 평균 속도거든요. 아, 그래요? 속도예요, 온도가? 분자의 속도가 온도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공기의 그 운동량을 높여갖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이제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계속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열이 못 나가겠네요? 그렇죠.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금 우주로 못 나가고 있는 열이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못 나가고 있어요. 1초예요? 그 하루로 따지면 42만 개 원자 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요. 이게 온실가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대로 1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문명의 붕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예전에 유시민 선생님 한번 여쭤봤었어요.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개발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선진국들이 니네 너무 많이 심하게 한다 지금 라고 얘기하면 니네는 실컷 다 배출하고 선진국 된 거잖아. 이제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막아.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지금 현재 유엔에서 기후 협상과 관련돼서 가장 핫 이슈입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을 맺었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여야 된다. 1.5도나 2도 기온을 그 이상 상승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돼 있고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리 협정이. 맞습니다. 강제성을 두려고 했더니 반대를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국제 기준은 2050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목표도 2050년에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이제 10년 뒤인 2060년에 도달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2070년에 도달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이 돼 있죠. 크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또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게 지금 최대 목표예요. 석탄 발전소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교실마다 석탄 뗐거든요. 잠깐만, 나 너무 나이 나왔지. 그러니까 화석연료 태우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전력을 만들어내고 전기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을 다 써요. 근데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잖아요. 몇백만 원 나오는 집도 있대요. 전기세만. 근데 저희 집은 25,000원이 안 넘어요. 그게 제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사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요. 태양광이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라고 보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되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지금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음이 녹고 있대요. 북극 곰이 먹이를 못 구해갖고 얼음 위에서 죽어가고 있고 막 이런 그림 보면 너무 마음 아픈데 기후 변화의 최전선이 이제 북극 쪽이에요. 빙하가 이제 녹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구가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가 지구, 서, 남, 북이니까. 그럼 여기 남극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얼음은 북극에도 있고 남극에도 남극에도 있고. 있어요. 서극과 동극에는 없어요. 없어. 거기는 여기. 북극은 바다로 돼 있어요. 북극해라고 하죠. 근데 남극은 육지예요. 저 북극권이 요즘 와서는 영상 온도로 올라갈 때도 가끔 가다 있어요. 한 번도 없었죠, 영상. 그동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됐어요. 균이 나온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균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식물만 얼어 있겠어요? 동물들도 같이 꽝꽝 얼려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갖다가 놓고 한번 살살 살려보면 그게 살아난대요.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녹게 되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너무 무섭다.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잖아요, 얼음이. 그러면서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북극해 바다로 돼 있는데 바다에 빙하가 얼려져 있으니까 해빙이라고 해요. 이 빙하는 반딱반딱하니까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요, 햇빛이. 빙하가 이제 녹아버리게 되면 거기가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잖아요. 햇빛이 들어왔다가 이제 반사가 안 되고 햇빛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가 돼버리죠. 그럼 기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이 해빙을 갖다 더 많이 녹이고 그럼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니까 더욱더 많은 햇빛을 받고 이거는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상관없이 자연 스스로 기온을 올려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싹 다 녹으면 물이 약 한 7m 정도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남극에 있는 빙하가 싹 다 녹으면 물이 한 5m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냥 거의 다 잠긴다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니까 서울 다 잠기네요? 이 지구상에 빙하가 없다 그러면 서울은 바다가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탕을 입안에 넣고 칸칸이 녹여 먹으면 오래오래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녹으면 이건 몇 천 년 동안 녹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온이 올라간다 해도. 근데 이제 문제는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순간에 확 늘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싹 녹아버리잖아요. 남극, 북극도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안에 있는 이 빙하들이 지금 금들이 쩍쩍 가고 있어요. 이게 깨지면 한 3m 정도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문명의 대부분은 해안선에다 다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이 세상은 이제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우리 후세대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어린 친구분들. 성인이 되면 해안선에 물 사지 마세요. 해안선은 위험해요. 그럼 이미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지금 그래요. 해안에다가 쫙 경치 좋고 하는데 지금 마이애미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네. 이분들이 다 산동네로 이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진짜 벌써 그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네. 선생님, 지금 김치 장수인데 올해 배추 무를 못 구해서 그냥 거의 품절이에요. 심지어는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배추김치 언제 나오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팔고 싶은데 재료를 못 구해요, 지금. 저는 이제 기후위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농산물에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온을 딱 넘어서거나 어떤 온도보다 낮아지거나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전멸을 해버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인데 아열대로 이제 진입을 하는 지금 이 상황에 있거든요. 온대에서 아열대로. 제주도의 날씨가 이미 남해안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남해안에서는 귤을 지금 키우잖아요. 전라도에서 귤을 키워요? 전라남도 그 해안선에서 아열대 날씨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이 이제 자라게 될 거고 205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는 아열대 날씨가 될 거다. 남부지방은 아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채소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열대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는 않나? 저는 겨울에 추운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안 추워지면 진짜 무섭고 슬플 것 같아요. 겨울 추위보다 여름철 폭염 때문에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대체적으로 시원한 나라 하나만 짚어주세요. 카나다나 북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좋아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봐요. 추운 나라들이 다 따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야외 노동 시간도 이제 길어져서 이 경제 성장도 더 될 것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살기가 더 나은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피서도 북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평균 온도가 한 몇 도 될까요? 파리 협정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라고 하면 한 3도까지 올라간다. 지금 이제 우리가 1도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보다 한 2도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 지켜지지 않았어요. 2100년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저는 식량의 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게 부족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산다라는 게 더 비참한 이러한 세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올해 겨울 정말 추울 거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름도 뜨겁고 겨울도 좀 덜 추워야 되고 그런데 왜 겨울은 추워지는 거죠? 겨울에 한파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옛날보다 제트기류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제트기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여름철에 시내 나가면 가게에 문을 다 열어놓고 가게 안쪽에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잖아요. 에어 커튼이라고 하죠. 바깥쪽에 뜨거운 공기하고 이게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북극 쪽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이 온대지방으로 못 내려오게 그게 이제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한파가 생기는구나. 북극 쪽이 아무리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해도 뭐 시베리아에 있는 공기가 내려왔으니 그걸 한파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궁극적으로다가는 한파는 점점점 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조천호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